안녕하세요. 롱코비드와 후유증 대처를 위한 서울시민의 슬기로운 생활 라이브 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YTN 라디오 김혜민 PD입니다.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5일 내내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동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있었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거 여러분들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용 교수님과 함께 롱코비드 후유증,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많은 분들도 그 말에 위안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롱코비드 후유증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 실습편입니다. 며칠 동안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분들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셨다면요. 오늘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돼요. 곱슬머리님 어제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5일 다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기억하죠. 기억합니다. 어제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일랑일랑님, 김혜민 PD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로. 근데 이럴 때만 부르시고 제가 이직 얘기하면 권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불러주실 때마다 열심히 오겠습니다. 자,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5일 동안 긴 시간인데 롱코비드와 후유증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포럼도 있었죠. 또 특집 방송도 있었죠. 마음챙김 라이브 방송까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가 주실 분을 모실게요. 치유공간 해음의 김미림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얼굴만 봤는데 치유가 다 된 느낌이에요. 정말로요. 저도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행사할 때 가끔 참여하면서 선생님 많이 뵀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보니까 해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김혜민 PD님을 직접 뵙게 돼서 갑자기 막 엄청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띄워주고 격려해주는 이 분위기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 선생님 어떤 것들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롱코비드, 코비드 팬데믹도 굉장히 길어지고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그 전에 나눴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어쩌면 또 뻔한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울하고 뭔가 무기력감 계속 깔려있는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마음챙김, 예술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진짜로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호흡도 같이 한번 해보고 활동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선생님 뻔한 얘기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 뻔한 얘기가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롱코비드 시대에 이것만 하면 나도 나아질 거 알아.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우리 잠자던 마음과 조금은 움츠려진 몸을 오늘 깨워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의 강의 함께 듣고요. 또 2부에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저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롱코비드 후유증 대처 마음챙김 그리고 예술치유 활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해음 예술치유연구소 김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가 19이 그 팬데믹이 거의 이제 3년 차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도 치유 활동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그날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내담자분들이 선생님 오늘 저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못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저만의 리듬 생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깨지면서 많은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제 경험도 하게 되더라고요. 앞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롱 코비드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코비드가 굉장히 유행할 즈음에, 한 3월 달쯤에 저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한번 넘어갔었는데요. 다른 감기와 좀 다르게 하루하루 이 증상들을 다 겪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롱 코비드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체가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건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미국 CDC 질병관리통계에 갔더니 거기에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롱 코비드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게 피로감인데요. 저도 이상하게 이 코로나 증상을 겪고 난 뒤에는 약간 좀 말도 이렇게 좀 멈칫하게 되고 조금 멍해지는 기간도 있고, 사실 잔기침은 한 달 반, 2달 정도 이상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걸리고 나서 이렇게 피곤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오시는 내담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시고, 사실 아이들, 청소년 같은 경우도 학교를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하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함께 에너지를 내서 예술치유 활동을 하던 친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잔잔하게, 고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은 과연 이런 증상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세상에 나와 있는 활동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치유적인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좋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멍해지고 피곤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늘 그걸 달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고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얘기, 내담자분들께 듣는 얘기들, 그리고 저도 직접 겪었던 증상 중에는 굉장한 무기력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귀찮고, 그냥 쉬고만 싶고, 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 불안이 조금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뭔가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사실 한 개인에게 육체적이고 뭔가 마음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적인 것들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그걸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격리를 마치신 분들 혹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어디 한번 조금 더 나가야 될 것들을 스스로 고립하고 조금 더 견디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후유증 같은 증상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우울감, 무기력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죠. 앞선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게 결국은 면역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병원에서 나의 증상이 좀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반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잘 다뤄낼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또 자기 돌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돌봄을 좀 해야 될까? 그쵸? 많은 얘기도 들었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돌봄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예로부터 동양권에서는 명상이라는 수련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서구권으로 가면서 그렇죠? 치료적인 것들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동양에서 하는 메디테이션을 가지고 심리학적인 신경계가 이 호르몬계를 통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심신의학자들이 이거를 마인드풀리스라는 개념으로 다시 동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명상 자체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어제도 조금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상을 하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뇌 구조와 기능을 바꾸어주고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 조절력을 강화하고 행복과 나의 웰빙을 증가시킨다라는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신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불변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상이 우울증이 있거나 공포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혹은 PTSD, 기분장애 혹은 강박장애, 대인관계, 자기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MBCT 같은 명상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은 심리치료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병원에서도 만성 통증, 불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여러 가지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까지도 많은 종합병원에서 MBSR 프로그램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난다님께서 바쁘게 살다 보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의 리듬이 깨지면서 더 나를 돌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인드풀리스를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마인드풀리스라는 개념 자체는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나의 경험에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수용적인 태도로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의도적으로 기울여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이 조금 길어서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롱코비드 후유증이에요, 여러분.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는 행동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좀 많으시죠? 바디 스캔, 먹기 명상, 자비 명상, 걷기 명상, 호흡 명상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차 명상 혹은 소리 명상 등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혹은 요가를 가시더라도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바디 스캔 하면요. 그냥 내 몸에 지금 긴장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 그리고 나의 호흡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지금 호흡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내담자분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생각을 안 하는 게 뭔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밖에 만약에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는구나. 비네? 하는 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오면 좀 꿀꿀하다. 혹은 좋다. 이런 자신만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빨래를 겠겠지? 오늘 뭐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붙는데 그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쵸? 그 생각들은 그냥 흘러가듯 지나 보내시고 그냥 비네 하고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이지수님께서 명상은 많이 들어봤는데 바디 스캔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셨어요. 네, 내 몸에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긴장이 되어 있진 않은지 그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보고 한 군데 한 군데 마치 스캔하듯이 쭉 이렇게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감각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보통 바디 스캔을 하시면요, 발끝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무릎까지 가서 조금 멈추세요. 네, 멈춘다는 건 잠이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디 스캔을 하시는 분들 혹은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바디 스캔을 좀 많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떨리기도 하고 뭔가 롱코비드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 코로나19 심리지원단에서 이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누구나 바디 스캔 혹은 누구나 걷기 명상 혹은 마음 돌봄 손 씻기 같은 컨텐츠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비드19 심리지원단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방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이따 우리가 2부에 혹은 잠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괜찮아요. 기침할 수도 있죠.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사실 기침 하나 하는 것도 조금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상담을 할 때나 내담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살에 걸리거나 뭔가 예민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마스크를 지금 낀 지 거의 한 3년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꼈을 때 이제 우리가 호흡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때는 코로 비강 호흡을 많이 하셨는데 마스크를 끼다 보면 약간 호흡이 너무 불편해서 구강 호흡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기관지 있는 부분도 조금 염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폐에 직접적으로 이제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게 돼서 조금 목에 혹은 폐에 면역계에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비강호흡을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강호흡은 비강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사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강으로 들어가는 게 길이도 길고 공기도 그 통로도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비강에서 온도와 습도를 우리 몸에 알맞게 좀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에 들어갔을 때도 습도도 머금고 조금 적당한 온도를 가진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구강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구강호흡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캑캑 걸리거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 목이 조금 계속 건조하게 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비강호흡으로 호흡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의 내적 경험에, 나의 경험에 그냥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적으로 알아차리는 게 사실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내 자리, 나 앉아있구나. 그쵸? 저는 지금 여기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쵸?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뭔가 여러분들의 우리 롱코비드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뿐인 건데, 이제 뭔가 긴장이 되기 시작하면 저도 막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되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런 부교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자극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술치유도 맞아요.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해보는 활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길을 걷거나 돌발 상황에서 마인드풀리스를 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그럼요. 길을 걸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걷기 명상 있죠? 걷기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걷기 명상은 사실은 뭔가 바삐 움직이실 때는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여유가 되실 때, 내 발바닥이 지금 땅에 닿아 있는 느낌, 부터 생각을 하셔서 내 몸에 지금 걷고 있는 이 행위에 온전히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런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잡생각들이 조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돌발 상황에서 마인드풀리스 할 수 있는 상황, 돌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막 뭔가 다급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가장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비강호흡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네,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거를 비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의 부교감 신경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죠. 먹기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먹방을 시청하는 것도 명상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먹기 명상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건포도 명상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건포도 명상이란 이렇게 건포도 같은 그런 하나의 이제 먹는 것들, 건포도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걸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 먹는 걸 일단 관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나오면 그걸 입에 넣기 바쁘지 사실 그걸 굉장히 잘 관찰해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건포도를 보면, 우리가 건포도를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본다라고 하시면, 건포도는 포도가 이렇게 말린 거기 때문에 주름이 짜글짜글짜글해요. 그쵸? 주름이 되게 많네. 맞아요. 명상의 시작은 관찰이에요. 맞습니다. 주름이 굉장히 많네. 뭔가 느낌은 좀 말랑말랑하기도 하네. 그쵸?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느끼시는 거예요. 향기를 맡아봤더니 뭔가 새콤달콤한 냄새도 좀 나네. 그쵸? 뭔가 내가 누르면 누를수록 향기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 그쵸? 그런 이제 충분히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눌러도 보시고, 보기도 하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또 우리 감각기관 뭐 있죠? 귀도 있죠? 눌러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조금 비위생적이기는 해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과 혹은 성인분들과 이런 활동들도 해보기는 했어요. 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내가 요리조리 보고 냄새 맡아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먹기 명상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뭔가 손으로 만진 걸 먹는다는 거 또 조금 그래서 사실 집에 있을 때 많이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내려놓고 다른 거 새 거 먹으면 되니까요. 그쵸? 만져도 보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로 다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네, 보고, 냄새 맡고, 그쵸? 귀로 들어보고, 만져도 보고, 촉감도 느껴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먹기 명상이니까 먹어야겠죠? 이제 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입으로 뭔가가 음식이 들어오면요, 씹어요. 그쵸? 그리고 맛있다 이러고 꿀떡 삼켜요. 네. 왜 웃음보가 터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건포도 명상을 할 때, 먹기 명상을 할 때는 일단 입에 넣으세요. 넣고 혀로 한번 이렇게 그걸 다시 한번 촉감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아까 눈으로 볼 때 주름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런 느낌이네. 그리고 혀로도 눌러보시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질 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또 이런 느낌이네. 그쵸?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 그냥 혀로만 입안에서만 굴려도 뭔가 향, 맛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슬슬 충분히 느꼈다 하시면 이제 이빨로 한 번 살짝 물어보세요. 뭔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과즙이 나오는 것도 같고, 그쵸? 그거를 천천히 해보시는 거예요. 한 번 씹으니까 이렇네. 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씹으니까 이렇네. 이 건포도가 입에 들어오니까 막 침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네. 그쵸?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무비판단적으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맛이 좋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쵸? 그냥 느낌이, 내 감각이 그렇게 느끼는구나. 나는 지금 건포도랑 함께 하고 있구나.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씹어보시는 거죠. 네, 입안에서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입안에서 씹고 혀로도 음미해보고, 그쵸? 씹었죠. 보통 씹으면 저작 운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삼켜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충분히 씹으세요. 그 모든 자동적인 반응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만질 거고요. 덥석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고, 덥석 입에 들어왔으니까 씹고 삼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씹고 의도를 가지고 넘길 거예요. 충분히 이 건포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이제 내 입안에서 다 해트려졌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럼 그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네. 그쵸? 얘가 뭔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느껴보시려고 애써보시는 거죠. 네. 물론 애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마인드풀리스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내가 주의를 가지고 그걸 관찰하는 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말씀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먹기 명상 지금 하나만 소개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기는 했는데요. 건포도를 봤을 때 사실 이 건포도가 내 손 여기 위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나한테 연결감을 주기도 합니다. 네. 얘가 한 씨앗에서 새싹이었다가 나무 자랐다가, 그쵸? 누군가의 노력으로 따서 말려져서, 그쵸? 가공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내가 충분히 느껴보고 맛보고. 네. 그러면요, 여러분, 옛날에 건포도 막 10개씩 먹어도 부족해. 혹은 나 건포도 되게 싫어. 너무 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걸 하게 되시면 다르게 느끼세요. 건포도가 이런 맛이었어요? 건포도 하나만 먹었는데 배불러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는 건포도가 좀 너무 셔서 잘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정말 몇십 년 전에 그런 먹기 명상을 하면서 건포도에 이런 맛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건포도를 싫어했던 나의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관점을,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을 사실 이런 마인드풀리스적인 명상들을 하면 여러분들의 관점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감히 먹기가 아깝습니다. 명상이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되겠죠. 네. 여러분들께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예술 치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술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가 그냥 정말 너무 흔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아침에 유튜브를 틀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듣기도 하고요. 합니다. 정말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예술도 있지만요. 일상생활에서도 늘 나는 음악, 미술, 연극, 동작, 움직임, 모든 것들을 예술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술은 정말 인간이 말을 하기 이전부터, 혹은 무언가 생기기 이전부터, 혹은 의학이라는 게 발생되기 이전부터 예술로 많은 치유 활동을 했었고,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해소시키는 것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막 여자들이 모여서, 여자들인지, 그쵸? 모여서 춤을 이렇게 의식 같은 걸 행하기도 하고요. 그쵸? 벽에 벽화를 막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어요. 뭔가 표현을 하고 싶었겠죠? 글이나 아직 그런 표현들이 없었을 때. 혹은 밑에 보시면 어떤 부족민들이 악기같이 생긴 것들을 막 연주하기도 하고요. 그쵸? 온갖 몸에 막 치장을 하면서 발을 구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들의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샤먼들이, 의사 역할을 대신했던 샤먼들이 대부분 이제 치료 행위를 할 때도 이런 춤, 음악 이런 것들을 빛, 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너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라서 사실 이게 치료 역할을 한다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세계 2차 대전,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음악 치료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술 치료들이 인간이 아직 의학으로 뭔가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예술 치유 같은 것들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은 예술 치료가 뭔가 지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거의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많이 되진 않았어요.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됐는데, 네, 예술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다 개인적으로 혹은 진짜 이런 예술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런 예술 치유적인 것들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만병통치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예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마음을 조금 해소하거나 깊이 탐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생리적인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만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뭔가 좀 신나는 음악을 들면요, 나도 모르게 막 리듬을 타게 되고 나의 심장 박동도 조금 올라가면서 활력이 조금 돌기도 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좀 슬픈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감정이 무드가 좀 다운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슬펐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쵸? 나의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는 등 뭔가 마음의 역할, 신체 생리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신경생리학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고 여러 병원에서도 심리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에는 사실 모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여기 2006년, 8년 연구도 했지만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혈압도 낮추고 불안도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일하기 싫을 때 음악 틀어놓고 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제가 예전에 나와서 힐링 음악 선곡하는 법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절대 아무 음악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 그래서 맨날 그거 들으면 힘드실 거예요. 네, 나 너무 듣기 싫은데 저게 좋다고 하니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듣는 거 이런 거 있으신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음악 먼저 들으세요. 그렇죠? 지금 내 무드에 맞는 음악을 먼저 들어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풀어나가시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지금 신나는 음악을 들어서 막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자꾸 처지는 음악을 들으면 우리 다른 음악 들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좀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조금 공감받는 것 같아 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의들을 워낙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통찰들이 막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사실 예술치유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신생아 아이들부터 특히 음악치료 같은 경우는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불러주거나 듣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경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생아 아이들한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심지어는 호스피스 분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역할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은 뭔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롱코비드 후유증을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악 치료사다 보니까 이제 음악 활동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쭉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창조,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악기 연주, 뭔가 노래를 부르기, 그쵸?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움직이기, 음악을 듣기, 뭐 노래를 부르면서 무언가를 하기, 뭐 여러 가지 노래 가사 만들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요. 네, 대부분 음악 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악 처방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러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근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그치?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2개 써놨는데요. 마인드풀리스가 지금 여기에 나의 경험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예술 활동도 예술 활동을 할 때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내가 늘 막 과거에 사로잡히고 걱정, 불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나 왜 갑자기 목이 그렇게 가래가 껴가지고, 혹은 너무 간질간질해서 건조해서 왜 그때 기침을 했지, 이 생각을 제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쵸? 계속 막 힘들겠죠, 마음이. 그리고 앞으로는 어떡하지? 앞으로도 계속 나 이렇게 기침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사로잡히면 또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근데 마인드풀리스라는 걸 하게 되거나 혹은 예술, 무언가 음악 활동, 미술 활동, 이런 예술 활동을 할 때에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네, 내가 연주를 하고요. 내가 눌렀더니 소리가 나요. 나한테 들려요. 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쵸? 내가 소리를 내요. 내가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요.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경험의 바탕이 됩니다. 사실은 예술 활동에서도 비판단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소리를 냈는데 이거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거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나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행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치유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즐기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지금 나 자신에게,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저도 어린 시절에는 예술을 전공을 했었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요, 무대를 하면 축하해요. 네, 너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네, 못했다는 뭐 말은 안 하지만 못하면 말을 안 하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랬어 이러는데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연주를 하면 그냥 그 사람의 그걸 축하해 주는 것 뿐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연주가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람이 지금 음악을 하고 있고 그걸 같이 관람해 주는 것 자체도 예술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집중을 하면요, 사실 아까 여기서 즐기면 되는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즐기게 되면 내 마음이, 긴장감이 좀 사라져요. 그쵸? 좀 이완도 되고요. 나라는 경험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조금 더 잘 알게 되고요. 나를 더 잘 보호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통제할 수 있게,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롱코비드 후유증은
뭔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면역 반응, 스트레스의 반응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것, 그리고 자기 돌봄을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 기반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 챙김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것들로 조금 가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롱코비드 후유증에 대해서 마음 챙김이 꼭 필요하다. 예술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도 롱코비드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제대로 잘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코로나를 앓으셨군요. 네. 정말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이 얼마나 힘든지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와, 코로나 후유증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랑 같이 하니까 선생님 네. 일단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2부로 또 이어질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계속해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뭐 조언도 충고도 필요 없이 그냥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항상 있었죠. 그냥 항상 늘 답답했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걸 너무 후회하고 가서 얘기 좀 할 걸.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자살 요인을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주 거시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갈등 얘기하지만 정말 그 내면 세계에서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자살을 한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연결이 또 지지가 더 강해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손길이 많아졌을 때 그런 사회적 지지가 또 아주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한 분들 있잖아, 지인분들, 뭐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살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 어둠 안에만 갇혀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생명 지킴이가 되어 그들을 자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아이들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하거나 자해, 자살 시도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학생들에게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려웠어요. 어떻게 선생님인데 내가 그런 자살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낙인 효과가 있잖아요. 따로 이제 담임이 부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쟤 왜 가지? 그리고 이제 학생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자살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A 생명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A 생명지기의 A는 아돌레센트의 A를 대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교육 콘텐츠로 청소년들이 쉽게 생명지킴이로서 활동 전략을 배우고 자살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가 얘기를 꺼내줄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뭔가 안아준다거나 달래주면서 일단 그 친구가 진정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얘기 털어낼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 친구랑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상태를 매번 확인하고 힘들면 곁에 있어주고 저는 그게 그 친구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과 고민을 넘어서 청년 자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와 친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Y 생명지기를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게 가장 힘들고 내일 뭐 해야 되지? 기다림의 연속이고 도착지가 모르는 곳을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많이 조급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청년의 자살률과 사망자 수를 보면 청년 자살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 행동, 상황의 변화를 포착해주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기.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비난이나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중요사항 전해주기.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동의받아 연결해주세요. 서울시 생명지킴이 여러분, 이웃이 가장 이제 소중한 저희의 자원이자 힘인 것 같아요. 요 코로나 시절에 이웃이 백신이다, 시민이 백신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이 외로운 분, 절망하고 계신 분,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함께 해주는 이 생명지킴이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일.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